여러분 이제껏 설 지나서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나요? 올해부터는 집안의 만복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7가지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은 곧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역법 체계가 갖춰져야만 지낼 수 있는 명절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내던 명절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설날의 모습을 찍은 영상들을 보면 설이 되기 전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건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친척들과 내 또래 사촌 형 동생들이 어찌나 반갑던지 며칠 전부터 명절 오기만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만두 빚던 엄마 모습이 그려져 가슴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여기 어느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털털거리는 완행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눈길을 가야 합니다. 가도 가도 첩첩산중 도전인 이 마을의 정설량은 2m나 됩니다. 설피를 신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쌓입니다. 35가구 14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이곳은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오지 않지만 바퀴가 눈에 빠져버리면 이마저도 운행이 다 되지 않습니다. 간만에 고향으로 내려온 김 씨는 도시와는 달리 변하지 않은 고향을 감상합니다. 어른들이 눈 때문에 속을 끓이건 말건 아이들은 이런 눈이 내 세상인 양 눈싸움을 합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어머니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집에 이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집에 이불이 장롱에 차고 넘쳐도 자식들이 오고 그러면 덮는 이불도 깔고 다른 것도 깔고 그러니까 부족해서 샀어. 밖에서 장갑도 안 끼고 눈사람을 만드는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아버지, 눈 와서 좋으세요? 좋다, 좋아. 설날 전부터 설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점차 그 전경을 보기 드물게 되지만 다듬이질 소리, 장작대는 소리, 떡 맺히는 소리가 집집마다에서 들려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연을 만들고 할머니와 딸, 며느리들은 떡과 만두를 빚는 등 갖가지 설음식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마을마다 가난한 집이 한두 집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위해 옷이나 음식을 보내주는 미덕은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마을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설날 새벽에 쌀을 이는 조리를 사면 복이 온다는 풍속이 있어 이 마을 어느 집에서나 조리가 걸려 있습니다. 설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미리 마련해둔 설빔을 입습니다. 설빔은 설날을 위해 새로 장만한 옷으로 아이들은 이 옷에 대한 기대감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한다고 하여 설날의 아침 식사는 떡국을 먹습니다. 설 당일 차례가 끝나면 제상을 물려 음식을 먹는데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어떤 이들은 차를 마십니다. 부인들은 집안이나 우물가에서 한 해 동안 질병을 물리쳐주고 만복이 집안에 가득하도록 해달라고 가택신에게 기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날에는 점을 쳐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설날에는 토정비결이라는 예언서를 많이 봤다 합니다. 또한 설에는 남녀노소 없이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합니다. 그중 윷놀이는 가장 보편화한 민속놀이로서 승부를 가려내기도 하고 이 윷으로 한 해의 농사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아싸, 유시다. 올 한 해 농사 잘 되겠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를 하고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지금에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정겨운 예전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설날에는 예전부터 좋은 운을 위한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지신밟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신밟기란 땅의 신을 위안하고 집안의 잡기를 물리쳐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한다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행사로 집집마다 돌며 행해졌습니다. 연을 날리며 연싸움도 하는데 상대방의 연주를 끌어당겨 끊어지는 편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놀던 연은 주인의 애군을 실어 띄어보낸다는 뜻에서 15일 보름날엔 날려보냅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소신이 있다고 믿어 정초의 길리를 택해서 제를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제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집에서는 타인의 통행이 뜸해지고 부정타지 않도록 매일같이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마을에 마련된 제단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물론 부정한 것을 본 사람까지도 이 제사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신에게 각오를 빕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에도 구정부터 조심해야 할 풍속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명리학자 이정재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이정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정 이후 열흘간 조심해야 할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한 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큰 재물운이 따를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한 해의 돈복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정초의 돈 씀씀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초에는 술을 마시는 것도 조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초에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합니다. 꼭 사야 할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초가 지나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도 목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라는 취미를 정초에 시작하기 위해 골프채, 골프화 등 골프 장비를 먼저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출하는 것들은 대개 집안에 방치된 물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취미를 즐기다 중간에 그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에 빌려서 혹은 저렴하게 구매해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정초에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절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정초에는 항상 좋은 기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립과 갈등의 해라 화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절대로 가족 간의 대립과 갈등은 피하고 또 반목하지 말라고 이정재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좋은 운을 다 앗아갈 가장 안 좋은 행동이라 합니다. 이때는 항상 입에서 행복의 언어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올 한 해 운을 밝게 해주고 재물복까지 안겨다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정적이게 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때는 지금 내가 부정적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뇌과학자들은 전합니다. 또한 사고를 전환하는 것보다 행동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TV를 끄고 일어나서 가벼운 집안일이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초에 좋은 운만 내 안에 깃들게 해보세요. 정초에 해야 할 세 번째는 창문 청소입니다. 구정 전에는 무엇보다 창문 청소는 꼭 하라고 이정재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문은 올 한 해 가정에 운과 복이 들어오는 장소라 합니다. 물론 운과 복이 들어오는 장소는 매년 다르긴 합니다.
그중 올해는 창문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운과 복이 들어오는 장소라 합니다. 이는 과거 우리의 조상님들이 창호지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먼지가 쉽게 쌓이거나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을 청소해도 창문과 창틀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쌓여있던 먼지가 다시 실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소주 30ml, 주방세제 30ml, 식초 1큰술을 골고루 섞어 청소하는 곳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리창이나 창틀에 방금 말씀드린 세제를 뿌린 뒤 마른 청소포나 걸레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먼지나 곰팡이 얼룩 등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초에 조심해야 할 네 번째는 몸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정재 교수님은 정초에는 절대 아프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초에 아프면 1년 내내 아프게 될 수 있다 합니다. 물론 1년 내내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특히나 우리 조상님들은 정초에 병을 얻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초에는 기운이 살아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또 기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초에는 과식을 피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의 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초에 생긴 기운이 1년을 가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는 특히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로 건강관리를 목표로 잡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목표만큼은 더욱 철저히 신경 써서 올 한 해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초에 조심해야 할 5번째는 새해에는 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설 전에는 김치도 꺼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여 다 먹지 못해 버리게 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새해 전에 먹던 음식은 새해 다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달 9일 날 반찬을 다 정리하고 새해에는 새 음식을 꺼내 드시라고 이정재 교수님은 말합니다. 물론 이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풍수에서는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이것이 식복, 즉 재물복을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새 음식은 조금 아껴두시고 반찬 관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초에 조심해야 할 6번째는 정초에는 꿈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새해를 시작하는 기준이 우리는 구정이기에 원칙은 구정이 지나고 열흘간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절대 이 기간에는 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새 정초에 꾸는 꿈들은 대부분 현몽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원래 여러분의 기운의 변화를 미리 암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좋은 꿈이면 꿈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이 도망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꿈이면 말해도 상관없지만 대개는 우리가 꾼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해서 구정부터 열흘간 꾼 꿈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초에 조심해야 할 7번째는 절대 남을 기죽이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어릴 적 정초에 누군가를 야단치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초에 야단을 치게 되면 1년 내내 하게 된다는 말은 절대 허튼 말이 아니라고 이정재 교수님은 말합니다. 앞서 정초에 생긴 기운은 1년 내내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초에는 누구라도 길을 살려줘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길을 정초부터 죽여놓으면 올 한 해 내내 야단 맞은 사람은 기죽어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성취운은 절대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정초에는 야단을 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초에는 특히나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만 하고 배우자 자녀 형제들이 항상 기가 살아날 수 있는 말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남을 기죽이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죠. 물론 그런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야단치는 것이 오히려 내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나 정초에는 더더욱 내 입에 향기로운 말들만 가득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초에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올 한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